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좀 또 조정을 받고 있죠. 자, 뭐 요거는 지금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뭐 저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관망 심리가 좀 팽배해지면서 나온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형 이벤트는 그런 거 엔비디아 실적 발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저 새벽 한 5시 반 정도에 발표될 텐데요. 자, 이 엔비디아가 워낙 좀 중요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뭐 뉴스를 보면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경계감들, 블랙웰이 출시가 좀 연기됐죠. 그래서 이게 가이던스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를 먼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저 화면에 켜놓은 게 엔비디아 일봉인데요. 이건 이때 기업 주식 분할을 해서 일봉에서는 제대로 좀 볼 수가 없죠. 하지만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21 이평선, 그러니까 이 60 이평선까지는 이 전액에 적용되기 때문에 보면 안 되는 거고요. 22평선 위에서 꾸준히 잘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분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 60분 차트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뭐 추세 자체 굉장히 좋죠. 쭉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양호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자, 지금 이 22평선이 좀 강하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지금 점점 이렇게 좀 딸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있는 주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주가 자체가 급락을 하게 된다라면 이 22평선 자체가 조금 뭐 돌아 나오려다마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지만요. 급락이 아니라 뭐 어느 정도 그냥 버텨주는 수준만 되더라도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되게 되면 이 22평선이 아래로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고 있던 게 돌아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만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22평선의 지지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충족하는 그런 숫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일 일시적으로 이걸 충족 못해서 좀 이 시장이 안 좋은 모습으로 가더라도요. 그 다음에는 이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 나오는 모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자, 뭐 이 주식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티는 그런 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한 1,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거를 조금 큰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있는 수급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요게 지난주까지 어제까지예요. 자, 8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는 1조 7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산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22조를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뭐 1조 7천억 정도 판 거는 이전에 뭐 24조 정도를 샀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이렇게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요 정도 수급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팔았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764억 정도 일단 이달 들어서는 매도하고 있는데 요것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이 아니죠. 자, 지금 옵션 시장을 이렇게 지난번에 시장 급락했을 때도 딱 잘라서 그냥 올라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옵션 수급을 좀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옵션 수급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8월 만기가 지나고 만기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8월 만기가 지나고 9월 물에서만
어제까지 외국인들은 178억을 콜옵션을 매도를 쳤어요. 그리고 풋옵션은 외국인들이 104억을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콜옵션을 외국인들 한 22억 정도 매도를 치니까 보시게 되면 합산이 뭐 한 200억 이상이 되게 되죠. 한 2주 정도 있으면 옵션 만기가 되는데요. 자, 요렇게 수급이 오늘도 양매도인데 조금 이렇게 양매도 구간으로 늘어가는 수급이 나온다라면 아주 강한 탄력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풋 쪽도 지금 104억 정도를 매도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풋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한번 변동성은 출렁하고 엔비디아 실적이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오면요. 변동성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도 그 다음에는 회복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시장이 뭐 좀 출렁출렁 하더라도요. 중심 딱 잡고 제가 이 차트 말고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정부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도 백악관 안보보좌관 설리반이 중국에 갔다 그러죠. 지금 임기 말 다 돼갖고 중국에 왜 갔겠습니까? 뭐 혹시라도 중국에서 허튼 짓 해갖고 뭐 조금 미국의 경기에 안 좋은 단기적으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대선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렇죠. 지금 미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거는 11월 5일 날 있을 미국 대선입니다. 여기서 미국 정부는 절대로 시장이 많이 좀 출렁거리거나 경기가 안 좋은 그런 거를 좀 보이는 걸 되게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걱정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미국 정부에 맡겨두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타난다라면 전에 8월 초에 그랬던 것처럼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섹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굉장히 강하죠. 자, 근데 제가 지난주 뭐 한 2달 가까이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방산제약바이오 한 2개 정도 섹터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죠. 왜 그것만 얘기하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다른 걸로 조금 다른 섹터로 준비해 봤고요. 자, 이 제약바이오 간략하게 좀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오늘 13.87%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유한양행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 야인시대에서 다음 주에 또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61,000원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야인시대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 8번째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한 종목으로 기록될 텐데요. 제가 드린 것만 그렇습니다. 자, 기록될 텐데, 이렇게, 지금 렉라자 같은 거, 렉라자 뭐 FDA 허가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과거에 제가 추천드릴 때도 이런 언급을 다 해드렸던 겁니다. 자, 주식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까지 기다리시면 그게 돈을 버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 쫓아가는 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투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지 않죠. 신규로 만약에, 이 제약바이오 쪽 노려보신다라면,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좀 매력 있는 그런 종목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AI하고, 그 다음 로봇, 요 2개를 조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안 좋았죠. 하지만 이 AI, 오픈 AI에서 챗 GPT가 처음 나오고요. 가장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은 AI 소프트웨어 쪽이 움직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HBM 뭐 이런 애들이 따라 같이 이렇게 움직였고요. 자, 근데 AI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크게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 나오고 있는 거는 딥페이크 관련되는 거죠.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한가 무너졌습니다만 오늘 좀 전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있었고 뭐 핀텔, 뭐 신시웨이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딥페이크 보안 관련해 갖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건 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이 AI 관련주들 소프트웨어 쪽을 하더라도 좀 확실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를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딥페이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뭐 이게 저 아주 긴 그런 관점으로 딥페이크 관련되는 테마가 이어진다라고 보진 않지만요. 저런 거 페이스피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게 저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런 패시브 방식의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만 숫자를 보세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자, 한글과 컴퓨터의 시가총액이 지금 4,600억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뭐 AI 소프트웨어 주식들 보게 되면 지금 이번에 급등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적자를 굉장히 많이 내고 매출도 돼 있는 상태인데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 많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 뭐 한 34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가 났고요.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금 올해 2분기 실적이 한 2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 거 530억 정도, 이 정도는 올해 뭐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4천억대 수준, 주가가 싼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 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지금 이제는 좀 반등 나와서 22평선 위에 완전히 올라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보시는 분이라면 조금 불안한 종목들 말고요. 이런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 실적되고 뭐 이거 성장성도 굉장히 강하게 있는 종목입니다. 요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기다린다라면 이 AI 소프트웨어 쪽 출렁출렁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자, 급등하는 것들 보면 쫓아가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본다라는 기분으로 그렇게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을 매수해 놓는다라면 여기서 그쪽 쫓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한글과 컴퓨터를 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AI 소프트웨어 종목은 솔트룩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적자 회사예요. 적자 회사인데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실적 부분들 보게 되면 2분기도 좀 적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요. 자, 이 분기로 보시게 되면 작년에 1분기 매출을 보시게 되면 한 35억 정도였습니다. 2분기 매출이 30억 정도였어요. 자, 근데 지금 올해 보시게 되면 2024년 1분기 매출이 6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HTS 상에서 나오진 않는데요. 올해 2분기 매출이 약 120억 넘게 나왔습니다. 12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자, 요거 두 개 합쳐보면요. 1, 2분기 매출이 180억 이상이 나왔다란 얘기예요. 작년에 1, 2분기 매출이 합산해갖고 60억 정도였는데 180억 이상 나왔으면 매출이 한 3배 이상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성장산업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성장산업에 답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한글과 컴퓨터처럼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안정감이 있든가. 그렇지가 않으면 적자가 난다라면 매출이라도 강하게 늘어줘야 됩니다. 이 솔트룩스가 그런 모습이에요. 자, 나중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AI를 많이 도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보안상 도입을 챗GPT나 이런 거 못 쓰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스스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이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매출이 는다라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니까 일단 여기 작년 9월 달에 49,000원, 5만 원 했었는데 14,000원 정도면요. 한번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까지도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은 로봇 관련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봇은 여러분들 로봇 시장의 성장은 정해진 경로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까지 상해에서 세계 로봇 컨퍼런스가 있었죠.
그 컨퍼런스를 보게 되면 와 정말로 빠르게 발전해 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뭐 거기서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로봇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선보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로봇 쪽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뉴스가 나온 게 한 가지가 있던데 그 군용으로 현대로템하고 공동 개발한 거 군용 로봇을 일단 시제품을 납품했다. 그리고 특전사에 납품했는데 특전사에서는 6개월 운영해보고 좋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특전사에서만 쓰고 말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요거는 공개 방송할 때 하고 그다음에 저 명인들의 복귀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자, 뭐 명인들의 복귀는 저녁 시간이니까 낮 시간만 보는 시청자님들도 계실지 몰라서 지금 요거 보여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자, 출생자 수예요. 연도별 출생자 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꼭 이 로봇이 아니더라도요.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구 구조에 따라서 시대상은 변해가는 거니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때는 뭐 저 전후 세대들이었었고 이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들 이 부분이 100만 명 이상 태어난 그런 시기입니다. 자, 1959년생부터 시작해서 1971년생까지 100만 명 넘게 태어났어요. 자, 65년생만 중간에 99만 명이었었네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집값들, 부동산 값들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도 이런 영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사잖아요. 집을 그렇게 많이 샀고 또 몇 채씩 막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로봇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요까지 하기로 하고 자, 보시게 되면 99년생, 2000년생, 이때 밀레니엄 베이비 막 그러면서 2000년까지는 좀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2001년생이 55만 명입니다. 그리고 2002년생이 49만 명이에요.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만 20살 되는 친구들이 2004년생이겠죠. 47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는 2005년에는 43만 명밖에 안 돼요. 자, 군대 지금 1년 6개월입니다. 반은 여자아이들일 거고, 뭐 이런저런 사유로 군대를 못 가는 그런 남자아이들도 꽤 많겠죠. 그러면 지금 군대에서 30만 명이 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군인들이 30만 명이 채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보충할 겁니까? 로봇들을 써서 그걸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특전사 쪽에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해보고 좋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전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다른 부대들도 다들 도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시제품 납품한 거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현대로템이 공동으로 만든 로봇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이 사족보행 로봇이 정찰하는 로봇이 발견이 됐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또 평평한 데서는 다리가 4개일 필요는 없겠죠. 바퀴 달린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관총을 매달아서 전쟁에 쓴답니다. 이거 뭐 전쟁에 이런 것들이 출현하는 게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요.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시세를 보지 마시고요. 세상을 보세요. 제가 가끔 지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좀 그냥 있어봐라. 한 몇 년 있어보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지금 어제 바뀌었죠. 뭐 셀트리온, 에코프로 BM에서 알테오젠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대가 아닌 세상을 보시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수해서 들고 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SPG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SPG는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로봇의 원가 중에 30% 이상이 감속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핏이라는 거 있죠. 삼성에서 만든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이 보핏에다가 액추레이터를 공급하는데 액추레이터는
그 감속기하고 구동 모터가 합쳐 있는 그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부품이 아니라. 자, 이 보핏에, 삼성의 보핏에 액추레이터를 단독 공급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핏이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그러면 보핏이 나올 때쯤에 갖고는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9월 달에 보핏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 관련주 한번 한 종목만 더 살펴볼게요. 자, LG 이노텍인데요. 애플의 신형 아이폰이 9월 9일 날 출시가 될 겁니다. 자,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지금 지난 5년간 전장 쪽, 그러니까 전기 전자장치를 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건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요런 쪽에 해당되겠죠. 이 LG 이노텍이 지난 5년간 특허를 3,500건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주총에서는 반도체 유리기판 쪽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라는 얘기를 주총에서 했습니다. 자, 실적 좋고 기대감 있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저 아이폰 모멘텀들 있고 아이폰이 지금 4년 이상 안 바꾼 아이폰이 3억대랍니다. 3억대 이상이 있대요. 그러면 이번에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으니까 LG노텍의 주가 흐름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LG노텍 역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었죠. 지금 뭐 내일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에 의해서 좀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시장이. 가이던스가 뭐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뭐 시장은 한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실적 가이던스가 잘 나오면 바로 치고 올라갈 거고요. 자, 이 변동성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이달 초에 나왔던 그 변동성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크기는 그만큼은 아닐 거고요. 대응 방법이 비슷하다라는 얘기인데 변동성이 나온다라면 요거는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많이 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느긋하게 보셔야 돼요. 자, 느긋하게 시장을 조금 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여유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금 크게 보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뭐 오늘도 많은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